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의 끝입니다.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 최동국 검찰총장 퇴임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9월 한 달은 최동국 총장 혼외자식 문제로 보낸 것 같습니다. 최 총장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법무부는 혼외 아들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도 다 쉬는 주말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청와대는 즉각 미뤘던 사표 수리를 했는데요. 법무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최 총장은 전 국민을 우롱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걱정하던 검찰의 명예를 다 무너뜨리고 퇴임하는 것이 됩니다. 9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최동국 검찰총장 사퇴를 뒤이어 성격은 다르지만 또 하나 인사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하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야당에겐 연이어 호재가 생긴 셈이죠. 오늘 1, 2부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 의견을 듣습니다. 1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2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을 연결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방수제도 잘못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방수제 성분을 조사한 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수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출발합니다. 주윤수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영복지부 장관이 거듭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을 했고 대통령이 만류하는데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장관 간의 정책조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특히 이 국무총리가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총리와 장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갈등의 주체가 지금 되고 있고 오히려 또 너무 공세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또 징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예, 이 대통령제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건국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장관이 대통령에게 혜택을 한다. 예, 글쎄요. 근데 결국 기초연금 문제 때문인데 청와대가 어제 추가 해명을 내놓았죠. 최원영 수석이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이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총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같은 기간을 가입한 현재 노인, 미래 노인을 비교하면 미래 세대가 더 이익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더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낮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수용도가 낮다. 특히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보험료가 네. 또 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지급할지 그것도 또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더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입니다. 예,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게 다 쉬운 산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다 다뤄야 할 텐데 이 개점 휴업 상태이던 정기국회 오늘부터 정상화하는 거죠? 예,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오후에 또 본회의도 엽니다. 12월까지 이제 쭉 제대로 가야 될 텐데요. 우선 그 내일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 그리고 최동욱 총장의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 진행을 하고요. 이 양당이 지금 거의 전투 분위기입니다. 이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종합상황실 설치를 했습니다. 14명의 원내 부대표가 번갈아서 상주를 한다 그럽니다. 예. 이 민주당은 원내 투쟁 선언을 했고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했고요. 의원들도 이 정기국회 내내 24시간 숙식 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예. 아내들의 반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예, 9월 한 달 내도록 시끄러웠던 이 최동국 검찰총장 문제.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것이라 하는데 이 최 총장 오늘 오전에 퇴임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긴급 현안 질의는 내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오전 11시에 최 총장이 드디어 퇴임식을 갔습니다. 지난 4월 4일 취임한 이후 180일 만이고요.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된 이래로 세 번째로 단명하다 그러네요. 오늘 퇴임식에서 어떤 말을 남길지 관심사긴 한데 제 생각은 좀 말을 많이 아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만 또 뭔가 폭탄 선언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도 언론사들은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최 총장의 퇴임 이후에는 이제 길태기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을 하게 되고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예,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작품이 최동국 총장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을 국민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개혁 문제가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분위기죠. 이 사개위 문제죠. 네. 예. 이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 사실은 시한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갖고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했던 상설특검제 도입 문제라든가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문제 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특검 기구를 상설로 하는 기구 특검을 주장하면서 맞서 왔습니다. 검찰개혁 결국 이번에도 별 성과 없이 이제 끝나는데 이 공약 불이행 사례가 너무 좀 빈발하네요. 예, 이 동양그룹이 오늘 만기 의미 돌아한다 이래서 중대 고비를 맞는다는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중대 고비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1,100억 원 정도 이 시장 차입금 만기가 도래를 한다 그럽니다. 금융당국이 지금 그 금융사들로 하여금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좀 유도는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금융사들도 좀 이렇게 맞득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문제는 동양그룹이 연말까지 막아야 할 회사채 그리고 CP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또 동양그룹 이외에 일부 다른 그룹사, 특정 계열사들이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인수합병, 또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금융사정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또 함께 알려져서 예. 재무 안정성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내 손안의 라디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스마트폰으로 YTN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나 듣고 무료로 사연도 남기고 조용필 콘서트 티켓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검색창에 YTN 예스를 검색하시면 예쁜 마이크가 그려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가 보이실 겁니다. 설치를 마친 후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메시지 창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조용필 티켓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모바일 앱 예스의 주인공이 돼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최동국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6일 조선일보가 혼의 아들 보도한 지 3주 만입니다. 한편 기초임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정홍원 총리의 복귀 명령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첫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여 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오늘 정상 가동됩니다. 여야는 민생국회를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속내는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부터 검찰총장 사임 파문과 복지 후퇴 등 정권에 따질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여야의 중진 의원 두 분을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인 28일 아침에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법무부가 최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사표 수리를 건의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빨리 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적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청와대 사표 수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범 7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인사 소동이 나서 참으로 불안합니다. 예. 사실 감사원장은 토사구팽시켰고 방금 말씀하신 검찰총장은 찍어내기 했고 또 복지부 장관은 가출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LH, 코레일 이런 대형 공기업들이 대행체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집권 1년여 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망건 쓰다 장파하는 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예, 이 토사구팽 찍어내기 마치 사자성어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 이열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법무부가 사표 수리를 건의한 건 이렇습니다. 이 검찰이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그리고 최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표 수리가 상당하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모두의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사표 수리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찰을 해서 처벌의 가치가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사표를 내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조사 관계도 그러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예. 모두가 저는 카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금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축처분 일종의 반사회 질서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축첩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보도된 대로라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보도된 대로 하는 것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표를 빨리 처리하고 최동욱 총장도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그 혼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조치가 있어야겠죠. 예. 그렇지만 국가가 불필요한 일을 해서 지금 현재 뭐 감사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이게 지금 무슨 나라 꼴이 이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이 법무부가 정식 감찰을 진행해서 진실을 다 밝히고 위법 사실이 나오면 수사를 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는데 예. 법적으로 양측에서 응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겁니다. 최동욱 총장은 그 여성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더 하겠다라고 했다면 모르지만은 사표를 냈는데 빨리 수리해서 나머지는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박 의원께서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덮으려고 최동욱 혼외 아들 사건 그리고 노인연금 사건 덮으려고 이 당기서 이습기 기소 이렇게 트윗에 글을 남기셨던데 이 최동욱 혼외 아들 사건과 이습기 기소 사태를 정부가 준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석기 의원 기소는 예상보다 한 6일 빨라졌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자꾸 정부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그때그때 국면을 덮여나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죠. 예. 혹시 그러면 다음에 예상하시는 카드 있으십니까? 제가 덮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정부에서 하겠죠. 예, 제가 우문이 됐군요. 예, 기초연금 후퇴 논란으로 이번 정기국회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 대통령 그 사과는 안방 사과였습니다. 안방 사과요? 예. 여전히 자기 사자 안방에서 쓴 자기 것이네요. 식구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예. 좀 진실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담화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시 그렇게 안방 사과하고 나니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대한노인의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노인연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사과가 있었으면은 차라리 일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다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공약 축소를 하지만은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약 파기가 안 되라는 건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예측은 없었습니다. 예. 또 지금 현재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예측이 강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을 무조건 지급한다 하면서 이미 재정 대책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노인연금, 예. 소위 아이들,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든 국민이 다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4대 예. 중증 질환.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설사 공약을 못 지키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하나 그것도 안방에서 툭 던지고 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그 진영복지부 장관이 이 사의를 그 좀 철회해달라 하는 그 총리실의 그 일종의 복귀 명령을 거절을 한 셈이 또 됐는데 이 진 장관의 사의 명분은 기초임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데 본인이 반대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본인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요. 예. 진영 장관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만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신 분 아니에요. 또 친박의 핵심으로서 입각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자기하고 닿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장관이 사표를 낼 수 있습니다. 예.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FTA가 체결되자 김영진 농수산부 장관은 사표를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영진 장관은 그 쌀, 특히 농어민 보호에 대해서 앞장선 그런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낸 거예요. 내면은 받아들여야죠. 장관이 하지 못하고 장관이 안 된다.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빨리 사표를 수리해서 그 공백을 그 여파를 줄여주는 것이 대통령이지. 총리시켜서 반려시키고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 양심상 못하겠다. 그런 분한테 국정감사 국회에 가서 설득해라. 자기 진심이 나오지 않는데 예. 자기 철학이 맞지 않는데 자기 논리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동욱 총장만 하더라도 키웠고 또 진영 장관만 하더라도 또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사 문제로 자꾸 이렇게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 6%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60% 현재 60% 수준으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예, 이런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나 무슨 여론의 지지도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그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은 파퓰리즘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의식해지고 하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하고 싸우고 또 진영 총장하고도 사실상 싸우는 것 아니에요? 뭐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게 모든 것이 그러죠. 지지율 의식하고 대통령 중심제인데 장관이 어떻게 항명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말단 지엽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요. 지지율 높은 것은 대통령이니까 좋죠. 그렇지만은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외교 안보는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인 거의 지지를 보내준 셈이 됐는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 일부 직전에 북한의 입장 변화로 연기가 됐거든요. 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북한이 생트집 잡지 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철사는 나라답게 큰 형님답게 좀 북한을 껴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만 하더라도 그 장소 문제로 금강산 내부지만은 호텔이냐 뭐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도 조금 양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 북한이 며칠 앞두고 그렇게 생트집 잡아가지고 거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그 생트집을 타다기 전에 우리가 좀 껴안아주는 또 대통령께서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큰 언니답게 이모처럼 좀 껴안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이 큰형님이나 큰 이모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적 패당이라고 하는 식으로 대들고 바락바락 이 큰형님 잡아먹으려고 대드니까 문제겠죠. 망나니가 있다 하더라도 예. 형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그런다고 다 버릴 거예요? 예. 전쟁할 거예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그러려면 것은. 좀 껴안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발 방지 요구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이 끝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미 북한은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예. 민간 차원의 사과는 했지만은 그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도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재개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의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그 신문에 보니까 가시화됐던데요.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철수 의원에게도 제일 처음 자세는 민주당에서 함께 하자라는 자세였고요. 예. 안철수 의원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권연합연대의 틀에서 후보 단일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의당과도 과거처럼 연합연대 단일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야권연합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당이건 안철수 신당이건 야권이면은 함께 연합연대의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에게 연대 일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철수 의원 측이 그 호남 지역 실행위원 68명, 특히 전북 중심으로 68명을 인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호남 지역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금 박 의원께서요. 안철수 의원이 호남 지역 실행위원 인선 발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자기는 연합연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가겠다. 또 이번 화성 포항의 재보궐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야권 분열로 단초가 돼서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북, 광주, 전남에 대한 소위 정책부터 그 길에 실행위원들을 보면은요, 민주당 기웃 세력이나 또 민주당의 주변 세력들이 대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실망스러운 보도를 보고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주변 세력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안철수 의원 세력들이 그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예. 지역 구도의 독점적 정당 구도를 좀 깨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영남 독점 구도를 좀 깨주는데 앞장서줘야만이 우리 야권이 연합연대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민주당의 구도를 깨려고 호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후 너무나 큰 실망으로 민주당에 대한 썩 좋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의 지지세가 호남에서는 강한 편이지만은 역시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자신을 또 민주당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인터뷰 이어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최동국 검찰총장 사표 수리에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구태와 진영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여야 대치 전국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요일 청와대가 최동국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총장이 사실상 지금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의 불안정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원래 이 혼의 아들 진실 여부를 좀 가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본인이 그걸 잘 2-3일이면은 금방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예. 근데 그 밝히지 않고 있고 또 법무부가 감찰을 했지만 협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의혹이 상당히 진실일 수도 있다는 정황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검찰 안정을 위해서 사표 수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의혹이 있으면 언론에서 검찰총장 아니라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누구라도 또 총리까지도 계속 보도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 총장 혼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을 국가 정보기관 아니면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다 이러면은 혹시 이게 무슨 배우가 정부에서 찍어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들이 다닌 학교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 그 취재해가지고 의혹을 보도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정부가 찍어내기를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혼란이 더 계속됐고요. 지금 그런 마당에서 이제 이 의혹을 그러면 누가 밝힙니까? 본인이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예. 자신의 명예나 또 자신이 총수로 있던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밝혀야 되고 또 2-3일이면 밝힐 수 있는 진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 밝히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정 총리가 복귀하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해쳤다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뭐 모두 다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이제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또 새누리당 모두의 공약이었고요. 그 공약을 위반한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복지부 장관이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복지부 혼자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그 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가뜩이나 지금 이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전선을 이탈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복지공약 후퇴를 두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솔직히 나라 빚이 920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정부 부채만 515조 2천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복지공약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더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공약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 지금 세금도 거치지 않고 또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또 국가 부채 더 키우면은 미래 세대 부담 때문에 그것도 갈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이래서 불가피하게 좀 수정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이 극한적으로 뭐 아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야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공약을 할 때 이걸 반대했다,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한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요. 자기들은 더 큰 공약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세수 부족이라든지 또 경기 부진이라든지 또 전망이 불투명한 거 이런 거 야당도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뭐 적자를 더 내도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희생시켜도 좋다든지, 뭐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계속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 진영 장관 사퇴 논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리고 인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었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연말 전에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예. 방금 전에 청와대 이정인 홍보수석이 현 단계에서는 개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개각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아마 이제 진영 장관이 뭐 지금 사퇴 이제 번복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뭐 한사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경질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지금 뭐 코앞에 이제 정기국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국회 설득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뭐 장관을 임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기국회 이제 한 두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이때는 차관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뭐 지금 정기국회 지금 문턱에서 대폭적인 개각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부의 경우에 사표를 수리하게 되더라도 차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정기국회 와중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뭐 지금 현재 우리 전국 상태 아래서는 한두 달 걸릴 테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청와대가 복지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정세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 확대는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세가 없이 뭐 지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예산 낭비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이 복지를 최대한 늘려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그동안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객관적으로 정세 없는 복지가 지금 벽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복지 욕구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정세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이제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이거는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이제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경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국회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그런데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이 황우여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법이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과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법 제정될 때에도 제가 반대를 했고요. 예. 이건 뭐 거의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회주의고 예.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예. 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해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이 의회주의는 이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뭐 모든 일이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파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저지하면은 이 선진화법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진화법은 이제 어떻게 다시 원상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법 때문에 이 개정안이 상정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쉽지를 않고요. 제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곳에서요. 예. 예. 지금 10월 재보궐선거 포항남 울릉 그리고 화성 두 곳인데요. 예. 예, 문제는 화성에 그 서청원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고 또 민주당에서 손학규 전 대표 출마설이 나오면서 갑자기 뜨거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하고 인터뷰했던 홍문종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입김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화성갑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 이런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밝혔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그 보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아마 당에서 공천 심사위를 구성해가지고 절차 진행하고 있고 아마 두 번째 여론조사까지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우리 당의 뭐 당직을 갖고 계시진 않지만 여당의 최고 정치 지도자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의사를 전달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뭐 대통령의 의중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 비대위와 그리고 공직자 추천위원회도 사실 박 대통령의 박심이 대부분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관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당의 공천에 입김을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직접 공천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뭐 누구를 해라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공천의 방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청원 대표가 워낙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이 모바일 앱 예스로 권성영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전문 보기로도 인터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